원장님, 저는 사실 이제 신입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실 제약 업계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원장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많죠. 어떻게 하면은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몇 번 보셨으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떤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관해서 이제 저의 성향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영업 쪽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원장님들이 아예 안 만난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그럼 만나주시는 원장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요? 안 만나주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사실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이제 저는 제약사 직원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조금의 욕심으로 뭐 제품 막 설명하고 싶고 막 팔고 싶고 이런데, 그렇지. 그래도 저는 평소에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좀 라포를 쌓으면서 이제 친분을 쌓는 그런 스타일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럴 수 있네. 처음에 그냥 인사만 드리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냥 인사만 하고 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재방문을 좀 지양해달라는 그런 의사분들도 계시고. 원장님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원장님처럼 그냥 언제든지 그냥 편하게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타입이겠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분들이 사실 제가 한 50개가 있으면은 사실 한 5분도 꽤 많네 생각보다. 5분도 안 계신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장님이랑 다 되게 오래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재방문을 해도 약간 솔직히 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원장님이 저를 보셨을 때 저의 어떤 성향을 가졌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거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예. 일단 이제 원장님들도 뭐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사람이거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봐. 어쨌든 직업에 따라서 물론 그 직업만의 어떤 특성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 뭐 판사면 판사의 특성이 있고, 뭐 검사는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만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직업마다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 이전에 그냥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인간이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항상 이제 나도 그래도 영업을 하지만 나도 이제 사실 영업을 하는 입장이거든. 예. 나도 이제 환자분들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야 사실. 맞습니다. 말은 인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이야. 나 이제 자본주의의 꽃은 영업이라고 보고 있고, 항상 아마 모든 직업이 거의 다 영업에 관련이 안 된 직업이 거의 없을 거야. 맞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국민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만큼 영업직이라는 게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영업을 못하면 다른 분야로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못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결국 못해가지고 만약에 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런 경우에 내가 자영업을 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업을 잘하는 친구가 만약에 뭐 뜻한 바 있어가지고 무슨 자영업을 한다, 하다못해 치킨집을 한다, 예. 잘할 것 같아 그 친구는. 왜냐면 이게 자영업도 결국은 영업의 연장이거든 사실. 맞습니다.
이제 이걸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다른 일도 대부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에 특화된 사람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체계고, 영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먹고 살기 힘든 구조다 이거지. 영업을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우리가 결국 영업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는 거냐는 차이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인간관계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나도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니야. 영업을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야. 그냥 타고난 상품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영업이 좀 특화된 사람도 있어. 그냥 딱 타고나기를. 우리가 뭐 운동 타고난 사람이 있듯이, 어떤 예능에 타고난 사람이 있듯이, 네.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 영업도 타고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어, 분명히.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특화돼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난 영업 체질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려면은, 그 공자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공자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또 철학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도 하게 될 거야.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보다도 이제 또 갑자기 내가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냥 자꾸 지식이 이렇게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좀 엉뚱한 데 이렇게 튀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서 봐.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동양권, 특히 동북아시아 이쪽, 예. 우리나라, 일본, 중국, 물론 이제 저쪽 동남아 쪽도 좀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지 다. 이쪽은 이제 나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자님이지, 공자님. 그다음에 서양은 이제 나는 플라톤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거든. 플라톤이라고 들어봤어, 진짜?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동양권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노자, 장자 같은 거, 노장사상, 도교라고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예. 세 가지 문화. 우리 동양권은 쉽게 해서 이 세 가지.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유교. 아니, 유교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 종교는 아니야, 유교는 사실. 유학이지. 이제 그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님,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존경을 하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공자님을 존경하는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공자님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은 특히 안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 중에도 자기가 조금 좀 현대화돼 있고 좀 내가 좀 인텔리다, 좀 뭘 좀 배웠다 이런 사람들 공자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공자님은 얼핏 보면 어떤 유교 질서 이런 걸 강조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공자님은 막 조선시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공자님의 공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렇습니까? 조선시대 그 썩어빠진 유학자들 있잖아. 예.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자님을 왜곡하고 잘못 이렇게 실생활에다가 잘못 적용을 했다고. 물론 그건 조선시대의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사실 조금 더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중국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네, 맞습니다.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있는데 한나라가 이제 왕조를 이렇게 창건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왕조를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유학이야. 유학. 공자의 유학을 자기들이 어떤 정치 철학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공자님의 원래의 의도하고는 달리 공자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충이라는 말이에요. 충 말씀이십니까? 충성할 때 충이지. 아. 충이라는 걸 이렇게 해자를 해보면은 한자를 이렇게 해보면은 중하고 심이라는 게 나오거든. 중심을 합치면 충이라는 말이 나와. 이제 그게 대표적인 왜곡 사례야 공자님에게. 근데 공자님이 말한 충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이야기지 나라에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나의 중심을 지키라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잘못 왜곡된 게 그거야. 다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 후대 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충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충이라는 말이 유계 질서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군군 신신 그런 이야기 들어봐. 그다음에 부부 자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뭐냐면 예. 임금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와이프는 와이프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이런 유계 질서 이렇게. 예.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라에는 신하들은 백성들은 왕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모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와이프는 아버지를 처는 와이프 남편을 가장 존중해야 되고 또 자식들은 또 부모를 또 섬겨야 되고 지금도 우리 뇌에는 그런 뇌리에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잘 모셔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배를 잘 모셔야 되고 후배한테는 하대해도 되고 이런 것들. 그렇잖아. 맞습니다. 군신유의구나. 군신유의라는 거. 누군가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간에는 이렇게 좀 달라야 되고 이런 말들이 쭉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 유교 유학의 핵심이 아니야. 공자님은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양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공자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자를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냐 이제 해본 적이 없어 사실 없어.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윤리나 사상 이런 쪽에서 조금 공부한 것 뿐인데 겉핥기식으로. 심지어는 거기서조차 그런 식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근데 공자님 이야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한이 없는데 공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자라고 봐. 서양에서는 아테네 그리스 도시국가 특히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보다 동양권에서 공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다른 이야기는 뭐 할 거 없고 예.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어. 기소불욕의 물시어인하라. 참 어렵지. 그게 어떤 근데 아주 간단한 말이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아.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나는 거. 이보다 민주주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예. 응? 그럼 지가 가서 빼먹으면 될 거 아니야, 자판기 가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때? 꼭 아랫사람을 시키지. 여직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 그거를 공자님 사상으로 생각해. 이렇게 시키는 거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게. 뭐? 그렇지 않아. 공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공자님은 유계질서를 아주 싫어하신 분이야. 근데 네가 가서 타서 네가 처먹어라 이거야. 먹으려면. 왜 남에게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왜 남에게 시키냐 이거야. 맞습니다. 이보다 더 민주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없다고 봐 나는. 동생 통틀어서. 응? 그런 분이 유계질서를 과연 이야기했을까? 그런 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예. 위험하잖아 전쟁에. 맞습니다. 저는 나가기 싫으니까 장군한테 너 나가 싸워 죽든지 말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쟁하기 싫어? 네가 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앞서서 나가서 해. 네가 뒤지든지 가지 말고. 그냥 뭐 복잡하게 해놓을 거 없어.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식들을 우리나라는 어때? 요즘 많이 개선됐지만 이게 공자님을 비판하려면 공자님에 대해서 알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안 그래? 응? 근데 공자님의 책을 한번 읽어봤냐고. 논어나 뭐 중용이나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봤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안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비기독교인이야. 예.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내가. 근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근데 성경책을 읽어봤어 당신이? 성경책을 읽어봤냐고.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에비던스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구라지 않냐.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그거는 무지의 소산 아닌가 그런 거. 그런 건 만영이야 그런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리고 어떤 에비던스를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 맞습니다. 응? 내 말 틀린가? 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또 군중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타인은 지옥이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 공자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두 명의 유명 인사 두 명이,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인문학자인데 두 사람이 옛날에 쓴 책이 있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는 산다, 그런 책을 썼을 두 분. 한 분은 의사인데 일반 리마치스 내과 의사가 내가 알아. 한 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그 번역한 사람. 인문학자. 두 사람이 그 책을 썼어. 공자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그랬어. 근데 맞는 말 같아? 원래 평소에도 보면은 뭔가의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항상 이렇게 대립하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현상 자체가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아니 안티 공자 좋다 이거야. 예. 뭐 공자 안티 하려면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안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건 맞습니다. 응? 안 그래? 맞습니다. 당신들이 공자가 쓰는 하다못해 그 유명한 논어라도 한번 읽어봤냐 이거야. 논어. 응? 최소한은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런 정도 책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공자관, 유교 사상, 예. 이것만 가지고 공자를 비판한다? 정말 너무 우습기 짝이 없는 거야. 금방 이야기했잖아. 내가 금방 반박했잖아. 내가 공자가 절대 그런 것을 아, 맞습니다. 어떤 유교 질서를 강조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때 금방 이야기했잖아. 맞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야 된다.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그렇게 유교 질서 강조하시는 분이? 못합니다. 위배되잖아. 그분의 유교 질서하고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건데. 맞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데 가장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다른 말들도 진짜 주옥 같은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또 나중에 또 따로 올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지지자는 불효호지자고.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들어는 봤는데 당연히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어?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니까. 맞습니다. 절대.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그냥 아는 거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다르겠어. 좋아하는 사람도 공부를 즐기는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어. 이것도 다 공자님 하신 말씀이에요.
즐기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고. 여기서 다시 비즈니스도 결국 똑같아요. 비즈니스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즐기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즐겨야 되겠지. 근데 플라톤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서양은 그냥 플라톤의 사상으로 그냥 끝이다. 우리 동양은 뭐 다 합쳐 뭐 도교 불교도 있지만 사실은 유교가 그 핵심. 동양권은 우리는 공자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날고 기어봤자 공자님 손바닥 안에 들어. 벌써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벌써 상사들은 뭐 이거 엄청 눈치 보잖아 지금. 응? 그래 목숨이 상사들 손아귀에 걸려 있잖아 지금. 근데 그 상사들도 공자님의 손아귀 안에 걸려 있다니까. 틀을 못 벗어나? 절대 동양 사람들은 공자님의 틀을. 아이 뭐 뛰어봤자 벼룩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이제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예.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이 공자를 모르고는 동양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플라톤을 이해를 해야 돼. 플라톤을 모르면 서양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절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으로 공부하러 박사학위 따라 가시는 분들 많잖아. 맞습니다. 공부하러.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아니면 유럽에서 박사학위 따고 이런 사람 많잖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층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뭐 정치학 박사를 땄다든 철학박 뭐 무슨 박사를 땄어 뭐 경제학 박사를 땄다 뭐 의학 박사 다 소용이 없어. 언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 영어. 그거 따기 전에 먼저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플라톤의 이데아와 피나밍을 이 현상계 이게 뭔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서양 애들이 보여. 서양 애들의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거를 그 서양 철학의 그 아버지인 플라톤을 모르고 가서 공부를 했다. 그냥 겉핥기만 하고 온 거야. 마찬가지야. 서양 사람들이 동양 와서 공부를 하려면 먼저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먼저 공자를 공부를 해야 돼. 공자를 공부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걸 공부를 해야 돼. 뭐 인문학이든 뭐 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다 마찬가지야. 우선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고 서양 사람은 동양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는 건 결국은 공자하고 플라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공자를 제대로 아냐? 잘 몰라 우리도. 수박 거달기만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전자에 흐르고 있어 공자의 피가. 대충 알아 대충. 맞습니다. 대충 안다니까. 사실 뭐 철학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몇 가지만 대충 여기까지. 근데 굉장히 중요해 철학이. 아주 중요해 우리 삶에서. 뭐 아주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철학을 잘 모르잖아. 우리는 잘 모르잖아. 맞습니다. 몰라 잘 몰라. 근데 사실은 나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야.
나뿐만 아니라 그대도 모든 사람이 인간은 다 철학적이야. 본인은만 모를 뿐이야. 예를 들면은 금방 이런 거야. 유계질서 이런 거. 이거 다 벌써 자기가 알고 있잖아. 유계질서 있다는 거를. 어? 맞습니다. 선배 후배 이런 것도 다 이거 다 철학이야 이게. 어떤 철학적인 사유에서 옛날에 우리 아까 공자님이나 플라톤이 만들었던 그 사유의 틀에서 예. 그 후대의 철학자들이 계속 이 틀을 바꾸고 만들고 또 변형을 하고 막 반대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했지만 오늘날에 나는 그분들의 영향을 다 받고 태어난 거야. 그럼 왜 그런 거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아까 말 전에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면 그대가 실존주의를 지금 전혀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 딱 해주잖아. 아 나는 실존주의자구나. 금방 본인이 인정한다니까. 아 내가 실존주의자였구나. 내가 실존주의 실자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존주의자였구나. 하나만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 그대 인생은 예.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대는 누가 뭐 어떤 목적으로 그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대가 쉽게 해서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그대를 영업사원을 만들려고 또 만든 거야. 나도 의사로 만들려고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나를 의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핸드폰은 내가 이 전화하려고 누군가 만들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물컵은 만든 사람이 있잖아,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목적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용도가 있을 거 아니야. 용도가 있잖아. 맞습니다. 이게 딱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제발로 이렇게 태어났어? 나타났어? 그냥? 아닙니다.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눈밖에 탁 이렇게 나와 눈앞으로 딱 튀어나왔어. 어때 생각해? 그거? 금방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물컵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잖아. 맞습니다. 이건 알겠지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컴퓨터 이거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그냥 막 튀어나왔어 이렇게? 응? 누가 만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지. 맞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핸드폰도 뭔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어떤 의도로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떤 우발적으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수가 합쳐져서 그때 몇백억 분의 1 확률로 내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대가 어떤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이제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면은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용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대를 만든 분이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대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을 거야. 괜히 만들었을 리 없잖아. 맞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영업사원을 만들려고 만들었어. 그 찬성해? 그 동의해 그거? 그건 아닌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같아? 그럼 뭐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지금. 사실 이거는 분명히 이건 인정하겠지. 이거는 목적 있어서 누가 만들었잖아. 우리 인간은 뭘까? 인간은 뭐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창조주라는 게 기독교, 여기서는 뭐 다른 종교도 좀 기독교만 딱 북한에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만든 거야. 나 같은 경우에 의사를 만들려고. 뭐 꼭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섹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의 그냥
우연한 만남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갖고 나가는 거지. 읽어 나가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스스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나의 오늘날의 결과는 나의 그동안의 초이스의 수많은 초이스의 결과가 나야. 그때 순간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뭐 해야지 말지 뭐 무슨 과를 갈까 뭐 아이과를 갈까 해서 초이스를 하고 또 그 노력의 결과가 나야. 뭐 노력이라는 게 노는 것도 노력이야.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도 노력이야. 나의 노력이야. 나의 의지고. 그런 결과물의 연속의 합이 날까? 아니면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게 날까?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저는 연속적인 선택과 그 결과물이 그래, 저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실존주의야. 이게 실존주의라니까. 그대는 실존주의자야. 바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철학자들도 그렇고 종교 사상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 유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냥 nothing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살 수도 있고 something 뭔가 특별한 사람, 스페셜 이런 사람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접한 인간인데 창조주한테 따지는 거야. 왜 나를 nothing으로 만들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서양 세계관에서 옛날에. 또 운명론적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놈은 예쁘게 만들고 어떤 놈은 볼품없이 만들었어. 응? 볼품없이 만든 놈이 따지는 거야. 옹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서양 기독교적인 사고관에서는. 왜? 그건 창조주의 마음이니까. 이 물컵도 그래. 내가 이걸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잖아. 내가. 맞습니다. 근데 이놈이 잘 만들어진 물컵을 보고 화가 나는 거야. 얘가 못 만들어진 놈이.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대 같으면. 그대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용도로 만든 거니까 사실 따져도 치워버리지. 뭐야 이거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거. 맞습니다. 엿장수 맘이지. 엿장수가 엿을 뭐 예쁘게 자르든 밉게 자르든 작게 자르든 길게 자르든 그건 엿장수 맘 아니야. 맞습니다. 쉽게 해서 이 유럽의 세계관은 그랬어. 엿장수 맘이라는 거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내가 잘 못생겼냐. 잘생겼냐. 이런 거 지금 따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 특히 대표적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20세기 초반에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 이거야. 시인이 어딨냐 이거야.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있어? 시인이 있어? 그래 이거는 있어. 시인이 이런 물건은. 맞습니다. 완전 창조주가 있어. 근데 나는
나 만든 사람 봤어? 보여?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지. 있는 점들은 알 수 없지. 그거는 알 수 없어. 맞습니다.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100%? 그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누구야? 기독교 신자들. 아,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그 중에 정말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 목사님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100% 있다고 생각하셔. 그러면 그분은 네가 신이 없다는 그걸 반박을 해보라고 한단 말이야 나한테. 할 수 있어? 반박할 수 있어? 그것도 좀 응? 신이 없다고 반박할 수 100% 장담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뭐 신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이해는 안 가지만 해. 사라트르라는 사람은 자기는 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개소리냐. 나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한번 보여주라니까. 없다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히 누가 창조주가 없고 우연히 이렇게 외부 세계에 그냥 이렇게 내던져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 수많은 초이스와 노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인생이다. 나는 나를 규정한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홈리스도 될 수 있고 그건 내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믿지? 그 말을 믿지? 맞습니다. 봐봐. 그래서 그때는 실존주의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무신론자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게 그대가 아니라니까. 아까 말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대가 우연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만약 그대가 중세 유럽에 태어났으면 예. 무조건 그대는 유신론자야.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그대는 무조건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못 살아. 할 수 없어 그 시대에. 완전히 왕따야 왕따.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가? 근데 인간은 근데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신이 있다는 또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막 불치병 걸려봐봐 뭐. 예를 들면 3개월 남았다고 하고 생각해봐. 그때도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은 천국 지옥 같은 거 안 믿잖아. 근데 그때쯤 내가 믿을 수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해봐. 교회 안 갈까?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거 몰라. 갈 자기의 수도 선택이니까. 안. 그것도 선택이야. 맞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그것도 가. 이렇게 의지가 인간은 이렇게 굳지가 못해. 사르트르는 안 갔지 끝까지. 왜냐면 멘탈이 강하신 분이.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고. 잠깐 여기까지 하겠지? 아까 음. 물건 이제 실존주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만큼 이제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야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 모를 뿐이지. 내가 뭐 어떤 철학 사조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그때 금방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바로 그리고 지금 그대는 뭐 밝혀졌잖아. 무신론자라는 게 여기서 지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존주의자라는 게 밝혀졌잖아. 예. 벌써 이거 내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벌써 이게 그대는 확고하게 실존주의자거든 지금. 예. 이것도 동양의 사고방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서양 철학을 그대는 지금 믿고 있잖아 지금. 그대도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종교야. 실존주의도 종교, 나의 신념이잖아.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실존주의는 안 믿는 그 종교야. 하나님을 안 믿는 나의 어떤 확신이란 말이야. 자기만의 철학. 나의 그렇죠. 철학이자 종교야. 이것도 무신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야. 무신론도 종교라니까. 무신론만 종교가 아니야. 나의 어떤 사고 방식, 이게 다 종교야. 이게. 나는 실존주의자이면서 실존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존주의자들이 많아.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아.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 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기독교 신자라든지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옳고 그러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때는 기독교 신자 이해는 안 가지만은 이해는 안 가지. 이해는 안 가잖아. 이해 안 가잖아. 근데 그분들도 그대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그 생각은. 그대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았지. 헌금 내고 11조 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응?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신은 없는데. 목사들 먹여 살리고. 근데 그분들은 그대를 불쌍하게 봐.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대는 죽으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그분들이 볼 때는 어디로 간다? 그대는? 저는 지옥으로 가겠지. 그대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 묻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지옥이야. 그분들이 볼 때는 그대는 불쌍한 존재야 진짜. 그대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한 것 같지. 크리스찬들이 불쌍한 사람 같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본다니까.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어? 정답은 죽어봐야 알잖아. 맞습니다. 잠깐만. 옳은 것 같아. 기독교 신자가 옳은 것 같아. 내가 옳은 것 같아. 아니면 이슬람 신자들이 옳은 것 같아. 힌두교 신자들이 옳은 것 같아. 불교 신자들이 옳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실존주의자를 비롯한 어떤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라든지 비정부 뭐 비정부주의자들 있고. 세상에 온갖 사상들이 많지. 사상이나 종교들이 많지. 맞습니다. 누가 옳은 거야? 어떤 종교가 옳고 어떤 사상이 옳은 것 같아?
응답은 너무 혼란스럽잖아. 맞습니다. 혼란스러워. 이 많은 종교 사상들이 있는데 좀 사상이 좀 진보하면 종교가 되는 거야. 어떤 체계가 잡히면 경력이 생기고 체계가 잡히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존주의도 사르트르를 하나님으로 해서 실존교라고 생길 수도 있어. 생길 수 있어. 네, 분명한 것은 정확한 진리는 아무도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JMS인가? 증명서? 예. 그 다음에 누구지? 허경영? 뭐 이런 거. 뻘짓 많이 하죠, 허경영이. 결국은 이제 다 보니까 장사 속였더만, 결국은 이제. 뭐 어디 다큐멘터리 보니까. 결국은 뭐, 걔도 뭐, 저기는 뭐 사이비 교주도 많으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돈을 바치고 뭐 병치유를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내가 볼 때는 딱 사기가 딱 그냥 보이는데 그럼 정명석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러면 바보들일까? 정명석? JMS?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이런 교주들 엄청 많잖아 지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볼까? 그런 사람들 이성이 없을까? 세례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 우리는 세례 안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통 기독교 종교는 세뇌 아닌가? 걔들은 세뇌 아니야? 나 실존주의다가 금방 실토했잖아. 세뇌 당한 거 아니야? 네. 나하고 JMS하고 차이가 뭐야 대체 솔직히.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실존주의를 믿잖아 지금. 내 말 듣고 지금 믿게 됐잖아. 예. 해봐라. 나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 똑같다고 생각해. 누가 사입인지도 잘 모르겠었는데. 과연 걔들이 사입일까? 우리가 사입일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존주의 자체가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아니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이건 미친놈들이지. 그다음에 지금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웃기는 애들 많잖아. 보면. 맞습니다. 어? 아니 뭐 세습을 한다든지 교회를 뭐 이게 뭐 집거야 그게? 응? 내가 특정 교회 누구를 내가 딱 비방하긴 그런데 그런 교회 많잖아 지금. 교회 세습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 많잖아. 기업이야? 교회가? 그럼 걔들은 이단 아니야 그러면? 걔들이 이단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JMS보다 얼마나 도덕적인데 걔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독교만해도 진짜 문제가 무지 많거든. 11조를 안 하면 11조가 뭔지 모르지. 그 한 달에 수입의 10분의 1을 10분의 1을 갖다가 안 바치면은 어떤
직급을 받을 수가 없어. 집사라든지 예를 들면 안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 미국은 11조 되는 교인이 4%도 안 돼. 우리나라는 집사 이상 되면은 거의 95% 이상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럼 미국의 교인이 우리나라 오면은 그러면 사입 저기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네. 응? 나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참 뒤죽박죽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이제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가치관과 주관을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덜 흔들린다. 오늘 사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야기가 계속 나는 격가지로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로 해서 결국은 이제 기대가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 그거는 예.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설득의 심리학 말씀이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내가 한 20몇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명작이야 명작. 그거는 하여간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꼭 읽어봐야 될 명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그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갔는데 예. 도서관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딱 여학생이 탁 뛰었어. 그 여학생한테 내가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것도 영업이야. 이것도 일종의 연애도 영업이야. 자 그러면은 그냥 보자마자 다짜고짜 가서 프로포즈를 해? 아닙니다. 저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우리 과에 같은 과 동기로 들어왔어. 어떠냐? 근데 그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대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자를 내가 사귀고 싶어.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고 싶어. 결혼까지. 그런 정도까지 마음에 들었어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 반지를 딱 줘? 결혼하자고?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차근차근 먼저 그래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친분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확인해볼 또 뭐 사건의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거는 뭐 고백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약간 판단이 서면은 좀 그런 식으로 그게 하수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그렇습니까? 하수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이분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다면 이야기 해주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커피 있잖아. 믹스 커피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예.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처음에 무심하게 그것도 무심하게.
내가 지금 가다가 보니까 자판기에 돈이 예를 들면 1,000원을 내고 500원짜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장이 나왔다. 한 장이 남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500원짜리인데. 맞습니다. 웬만큼 나한테 아주 반감 있지 않는 한, 응? 그리고 믹스커피를 아주 싫어한다든지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맞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던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호기심이 아니지. 좀 이따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커피를 이렇게 준다 이거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이 없지 않는 한, 예. 그 정도 호의는 받아들인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3,000원짜리 라면을 한번 이제 뭐 학식 이런 데서는 예. 뭐 산다든지. 그러면은 뭐 꽃 한 송이 뭐 이게 뭐 그냥 어디 오다가 주셨다. 뭐 네 생각이 나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주셨는데 그냥 또 무심하게. 무심하게. 그래서 서서히 단위수를 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0원짜리 시작해지고 뭐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사면서 예를 들면 뭐 30,000원짜리 어디 예를 들어서 뭐 홍대 앞에서 뭐 모조 반지 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식으로 해서 30,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단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이렇게 선물을 한다는 거야. 무심하게. 무심하게 같은 맞습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100만 원짜리를 무심하게 주기. 이제 그 정도 한 50만 원까지 받기 쉽지 않지. 맞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반지, 결혼 반지를 딱 내밀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 당신이 좋아서 결혼 반지를 받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빚진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을 쟁취하려면 그 사람한테 빚진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절대 빚지고는 못 산다는 게 기본 원리야. 내가 친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 내 관심 있잖아. 관심 있는 상대방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공략을 해야 돼. 영업의 대상이든 아니면 연애든 뭐 어떤 대상이 있어.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고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빚진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영어로는 IOU. IOU라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한테 빚졌다는 뜻이야. 신세졌다는 뜻이야. 이거 영어 유명한 팝송 가사 제목이 있어. IOU라는 말이 있어. You owe me. 너는 나한테 빚졌다는 뜻이고 IOU는 나는 너에게 빚졌다는 뜻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에 가장 키포인트예요. 영업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금씩 친구도 한번 잘 봐봐. 한번 그때 친구들 한번 베프들 있을 거 아니야. 예. 오늘 제일 인기 있는 친구가 누군가 한번 잘 봐봐. 한번. 어떤 친구가 가장 인기가 있는가 한번 봐봐. 짠돌이가 인기가 있을까? 아니면 잘 베푸는 친구도 인기가 있을까? 밥값을 낼 때, 예. 물론 요즘에는 이제 더치페이. 더치페이를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더치페이라는 게 없었거든. 그러면 이제 밥값 낼 때, 술값 낼 때 보면은 이제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뭐 잘 쏘는 친구도 있어. 걔들이 형편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야. 꼭 좋아서. 이제 이걸 이렇게 베풀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짠돌이가 있고, 예. 안 내는 애들 있고. 근데 짠돌이들은 돈을 안 내니까 자기가 참 처세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빵점이에요. 처세 빵점이에요. 진짜 고수들은 자기가 돈을 내. 그래서 친구들한테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야. 친구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돈을 친구들한테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 예. 응? 물론 나는 분명히 하지만 난 친구 간의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난 강조하는 사람인데 혹시 만에 하나 그래도 만약에 그대한테 그 짠돌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뭐 한 500만 원 빌려달라고. 예. 빌려주겠어? 응? 근데 그렇게 많이 베풀었던 그 친구가 예. 아 미안하지만 나 한 달 쓰자 500만 원 빌려달라. 누구한테 빌려주겠어? 아무래도 많이 베푼 친구한테. 물론 친구가 돈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만약 그럴 때는 내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내가. 왜? 내가 걔한테 빚진 마음이 좀 있거든. 그동안에 많이 얻어먹었거든. 아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빚지고는 절대 못 살아. 이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더치페이라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돈을 냈단 말이지. 예. 그러면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그 와중에도 짠돌이들이 있었어. 짠돌이. 돈 안 내고 교묘하게 돈을. 그런 애들은 보면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절대 성공 못해. 그 순간의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아. 이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뭘 연애를 하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영업을 하든 뭘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이렇게 퍼줘야 돼. 퍼줘. 그게 기본이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 연애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선물 이렇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 예. 그런 애들이 연애를 잘하는 애들이야. 자꾸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 예. 선물을 이렇게 자주 해줘 여자한테, 여자친구한테. 예. 근데 나도 20대 때는 걔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바보 아니야? 아니 뭐 사랑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선물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생일이다 뭐 무슨 의미가 있는 날 같으면 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의미도 없는 날에도 선물을 해요. 난 최병준
생각은 하지. 여보세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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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 그 받잖아. 받을 때는 여자들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 하고 받지. 이렇게 해서 받잖아. 나중에 결혼 반지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나중에는 거절을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 왜? 미안해서. 미안해. 빚져서. 그냥 빚을 꼭 갚아야 되거든. 어떻게 결혼을 해줘서라도.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거고. 내 시간과 돈을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그 책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만들잖아. 그러려면 네가 좀 베풀어라. 베풀고 네가 돈을 내고 네가 선물하고 상대방한테 바랄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해석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네. 근데 이제 많은 영업사원 내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봐왔는데 예. 되게 한 진짜 많은 영업사원들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테이크를 하려고 그래. 테이크를. 기부는 생각을 안 해. 그런 친구들이 많아. 어떤 약을 써달라고만 하지 정작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아무것도. 언제 봤다고 나한테 약을 써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뭐 빚졌어? 응? 아닙니다. 어? 아, 내가 빚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약을 써달라고 그러냐고.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테이크 착취하려고만 해. 착취하려고. 일단 당장에 회사에서 뭐 실적 뭐 이런 뭐 스트레스 많지 뭐. 맞습니다. 뭐 실적 계속 시달릴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 예. 근데 그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거든. 그래도. 먼저 베풀어야지. 자기가 뭔가 줘야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돈 달라는 게 아니야. 요즘에 돈 주고 그럴 수도 없잖아. 내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돈을 줄 수는 없는데 내가 원장님에게 빚지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이 원장님한테 내가 빚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원장님이 나를 보면 나를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돼. 야 요즘에는 뭐 좀 도와줄 약 없냐 이런 말 나오게 해줘.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요즘에 왜 양약이 안 하냐. 그게 진정한 영업이야. 그게. 너는 왜 맨날 와서 양약이 안 하냐. 너 영업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대 장래를 걱정을 해줘야 돼. 왜 요즘에 뭐 원약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이 나오게 자동스럽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원장님한테 뭘 드려야지. 뭘 드려? 돈은 요즘에 못 드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
도와드릴 수 돈 이외에 모든 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가동을 해봐야지. 저 원장님이 원하는 게 뭔가, 니즈가 뭔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그 원장님이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지. 옛날에는 컴퓨터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팠어, 옛날에. 내 어떤 영업사원이 컴퓨터를 잘해. 나를 막 도와줬어. 그 힘든 시기를 그 친구 때문에 그거를 내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 내가 IOU가 됐잖아. 내가 빚진 마음이 됐잖아. 예.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병원에 딱 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전등이 하나 꺼져 있어. 예. 아무 이야기도 안 해. 뭐 니네 병원 전등이 꺼지든 말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면 대기실에 있는 뭐 전등이든 뭐 하나가 꺼져 있어. 그러면 여기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자고. 적용을 한번 해보자. 원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저기 대기실에 전등이 꺼졌던데 그거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이거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질 못했어 내가. 거의 못 봤어. 거의. 무슨 느낌인지 이해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물이 안 내려가져 있어. 변이 차 있어. 예. 근데 아까 어떤 영업사가 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지가 그러면 좀 이게 펌프 질러서 이거 통과를 시키고 나한테. 근데 안 하고 말 안 하고 가면은 그건 바보지. 응?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는 걸 보고를 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봤더니 전부가 아니면 뭐 화장실 막혔어요. 이렇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른 직원하고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우리 병원을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그냥 약만 팔러 오는 친구가 아니구나. 뭔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줘야지.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기부야, 그게. 그러면 테이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것도 봐봐. 지금 바닥에 뭐가 이렇게 있어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야.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 밑바닥이 이렇게 뭐가 오염물질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이걸 보고 나한테 한마디 해주는 영업사원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떤 약 쓰게 하려고 와서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자님 말씀은 교원 영색, 강교원 말과 그냥 그 화사한 얼굴로 아주 이야기 좋습니다, 저야기 좋습니다. 그런 말만 할 줄 알지. 요런 거 하나 이게 벗기고 이거 좀 해결해주는 그런 영업사원이 없어. 거기다가 또 단수 이유는 또 뭐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원장이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수액제도 놓고 이러시더라고. 원장님도 그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원장님도 그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진짜 대단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안내 데스크를 봤더니 뭐 특이한 뭔가를 여기 하고 있는데 원장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혹시 심부름 할 거 있으면 저한테 시키십시오. 물론 이게 뭐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지. 갑질. 나쁘게 말하면 갑질이지. 심부름 시키고. 해서는 안 되지 원래. 근데 갑질은 내가 시킨 게 갑질이지. 그대가 하는 게 갑질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안 그래? 맞습니다. 그대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 거 그건 갑질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내가 뭐 강제로 뭐 해라. 뭐 차 가서 좀 고쳐와. 이건 갑질이지. 근데 혹시 원장님 차 괜찮습니까? 뭐 문제 없습니까? 제가 좀 뭐 도와드릴까요?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도와줄래? 그건 갑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야.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내 인맥 총 동원해보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 누가 컴퓨터 잘하죠. 데리고 와서 고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요즘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내가 IT 쪽이 엄청 약하거든. 내가 잘 못하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유튜브 도사가 있대. 직접 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몇 번 도와줬어. 나는 이제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나한테 빚졌잖아. 맞습니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제발 테이크 좀 생각하지 말라. 테이크는 내가 기부를 했을 때 떨어지는 보상인 거지. 응?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관찰력 있게 봐야 돼. 병원을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원장이라면, 내가 손님이라면 이 병원에서 내가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거는 한 애에 불과한 거야. 내가 그 원장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게임을 좋아한다? 뭐 게임 같이 하는 거. 나는 게임 싫어하지. 그 원장님은 성향을 잘 알아야 돼.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말이라도 잘 들어줘. 말을 나한테 말을 붙였잖아. 그럼 말이라도 잘 들어줘야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보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간혹 가다 보면 태도가 좀 불량한 친구들이 좀 있어. 이것도 이제 조금 유교적인 방식인데 나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태도가 중요해. 태도 어떤 경청하는 자세 이런 거.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 말이 정말 뭐 하찮은 이야기고 아니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좀 이해하고 있는데 시계를 막 자꾸 쳐다본다든지 물론 이제 진짜 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또 집중을 안 한다든지. 좀 맞장구도 좀 쳐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비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그 느낌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 이 태도가 딱 있어. 그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듣는 태도가 그걸 나는 그걸 또 보는 거지. 원장님들 그걸 또 보는 거지. 이 친구는 좀 애티튜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끝나는 끝장이야. 내가 설령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도 웬만하면 원장님 말을 끊으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무슨 선약이 있다. 근데 그때는 좀 듣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이렇게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은 보면은 항상 그렇더라고. 항상 무슨 핑계거리가 있어. 항상 딱 일관적이었다고. 그 친구 말에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안 만나주는 원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만났을 때도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했잖아. 벤틸레이션. 원장님들도 벤틸레이션을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원장님들한테는 꽤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어떤 후련한 게 있다고. 그걸 딱 다 들어주고 뭐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 친구하고 좀 가까이 결국은 인간관계인데 이 친구를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기부를 잘 하느냐 아무튼 경청하는 태도가 되겠냐. 뭐 무조건 말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도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정말 좋은 단계는 서로 소통이 되는 단계야.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고민이 이렇게 있는데 와서 뭐 이야기해.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야. 지금 맞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내가 원장님 요즘에 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원장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솔직히. 그래도 같이 공감해주고 서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정분이 나는 거지. 그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님 동생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업사원은 나 형님 동생처럼 지내. 별의별 이야기 다 해. 뭐 자녀 교육 문제 별 이야기 다 해.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고충이 있다든지 뭐 다 얘기해. 근데 해결은 못 해주지. 내가 되게 나도 내 고충.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브 앤 테이크. 그렇게 되면 영업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라는 게 없어 이제. 어떻게 요즘 괜찮아? 뭐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응?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가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야. 모든 원장님한테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나하고 뭔가 좀 이렇게 궁합이 맞는다 싶은 원장님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나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해요. 환자분들한테. 나도 테이크만 하려고 그러거든. 솔직히 말해서. 외아들로 살아가지고 나는 기부를 할 줄 몰라. 이 말을 이렇게 참 잘하잖아 내가. 맞습니다.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는 나도 못해. 나는 기부를 잘 못해. 환자분들한테 항상 죄송하지. 내가 뭐 마음이 뭐 악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남한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어.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먼저 사귀본 적이 거의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주 안 좋아. 알아 나도. 근데 그래도 나 우리 단골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참 맞습니다. 그렇게 뭐 자상하게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나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야. 느낌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구나. 최소한 또.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자상하게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는 굉장히 자상하게 하는 편인데 네. 환자분들한테는 시간도 좀 그렇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못해. 그래서 나도 영업사원으로서는 빵점이야. 나도 그렇지 말고. 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빠삭해. 나도 이론하고 실제는 별개 문제고.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결론은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해. 테이크 자를 아예 빼라. 아예. 기브. 기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브할 건가. 기브만 잘하면 돼. 기브만 잘하면 이거는 영업은 너무 쉬워.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면 그대들은 진짜 영업의 꽃은 제약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제약은 영업 축에도 못 들어. 진짜 영업은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게 진짜 영업이야. 걔들은 어디 가서 영업했다고 말도 뭐 하지 마. 왜냐면 자동차나 이런 일반 보험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 상대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별의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진상부터 포함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 그러면 진짜 험한 꼴도 많이 보고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별 사람 다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영업이야. 근데 그거를 꾹꾹 참아내면서 그걸 하는 게 거기서 성공하는 게 진짜 영업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제약 영업은 내가 볼 때 영업 아니야.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에어컨 바람 이렇게 딱 쐬면서 원장님이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뭐 땀 흘릴 일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뭐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장님들이 뭐 욕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 사람은 없잖아. 내가 알기로는 욕하는 사람은 없어. 맞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 없어. 그리고 안 만나주긴 해도 뭐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자기들도. 이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고객이야.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냥 쉬는 데야. 쉬는 데. 영업 중에서. 근데 여기서도 성공을 못한다. 좀 자기 인생을 잘 돌아봐야 돼. 쉽게 얘기해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자동차나 이런 보험회사 이런 사람 만나줄까? 안 만나줘. 아예 아무도 안 만나줘. 아무도. 가봐. 누가 만나줘.
내가 가끔씩 만나준 원장님 계시잖아. 아, 그러잖아. 근데 그분들은 아예 보험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제껴, 사람들이. 인식이 딱 그렇잖아, 보험하면. 내가 심지어는 내 친척 어떤 애가 나한테 보험 이야기를 전화 딱 끊었어.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때들은 완전히 노는 거야. 이게 힘들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보다 더 쉬운 데가 없어. 내가 볼 때 영업은. 그리고 여기는 상식이 통하는 데고 진상 별로 없어. 여기는 딱 한 만큼 딱 나오는 데야.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나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아니, 원장님들이 진짜, 이 원장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렇다고 부도덕한 일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장님들마다 취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죠.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도와드리면 그때는 무조건 성공한다. 지금 아무리 요즘에 이거 힘들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상식이 통하는 세계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잘 못하는데 갈 때 예. 그냥 가지 말고 뭐 커피라도 한 잔 꼭꼭 가. 갈 때 안 만나주시잖아? 예. 그럼 커피라도 한 잔. 그 명함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말이 길어지네.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만 더 할게. 진짜 나는 이제 실존주의자면서도 기독교 신자거든. 내가 기독교도 또 믿어. 왜 믿냐? 난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무지 좋아하는데, 철학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은 존재한다.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믿는 게 신상이 좋다. 왜 신상이 좋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신 거야. 왜? 50대 50이잖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지, 있는 영인지는. 근데 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예. 대박이지, 천국 가니까. 응? 맞습니다. 뭐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어.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냥 뭐 있지야 본 적이 있어. 속았구나 이러면 되잖아. 맞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완전 지옥이지. 예? 그러지. 완전 그건 지옥이잖아 정말. 이해했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다행이지. 가슴 쓸어내리지. 그 네 가지 경우를 그분은 이야기를 하거든. 응? 근데 제일 안전한 게 있다고 믿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잖아.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서 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시거든. 상당히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양다리를 다 걸쳐놨지. 양다리를 다 걸쳤어. 그래서 내가 성경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 내가 성경도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 웬만한 목사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한 성경 구절 다 알고 역사를 다 알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와. 어떤 과부가 지금 요즘 과부들 어때? 과부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때?
과부 말씀이시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 그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과부.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유럽풍의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혼 말고 애를 키우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 예. 그 과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나이 40인데 예.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명이 있어. 남편이 무슨 뭐 폐암으로 들어갔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힘들 것 같다. 그러지.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외벌이라고 생각해봐. 남편이 외벌이였어. 옛날 시대는 요즘에야 다 맞벌이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가 가정을 꾸려 나갔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 이렇게 지금 맞벌이 된 지가 얼마 안 돼. 그 옛날에는 과부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 가정을 꾸려 나갔고 과부 되자마자 정말 처참해지는 거야. 누가 돈을 벌어?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다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여자들한테 뭐 옛날에 무슨 일자리가 있어. 여자들이 무슨 노가다를 하겠어. 뭘 하겠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몸을 팔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뭐 시장 가서 뭐 이런 거 팔든지 뭐 아니면 뭐 술을 넣지 뭐 하여간 뭐 간의 수공을 하든 그래봤자 얼마나 돈을 벌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하고 고아를 제일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좀 과부들도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 재주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학시대에 과부가 있었는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 사람이. 예.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때 이제 판사를 찾아가. 근데 이 판사는 좀 나쁜 놈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판사. 응? 일단 돈을 바치면 자기한테 바치면 이건 무죄고 안 바치면 유죄야. 악독한 판사야, 악랄한. 근데 그 판사를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재판이 걸렸는데 이 여자가 억울하게 자기가 지게 생겼어 지금. 이 마지막 있던 돈말이 다 날리게 생겼어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되면. 판사를 찾아가는데 판사가 만나줘 안 만나줘? 안 만나주지. 만나주겠어. 그럼 어떻게 과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가 과부라고 봐. 저기 판사가 저기 청담동에 살아. 예를 들면 지금. 예. 과부는 어디 살고? 만났을 때까지 우리 동네 살아 과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럼?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준비해갈 거고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이 어떻게든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 만들 방법을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겠어 여기 성경에서는? 성경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도 이걸 해야 돼. 그대도 이 과부처럼 해야 된다고. 내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안 만나주잖아 원장인데 지금. 안 만나주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대는 그 과부하고 비슷한 심정이 있지. 똑같은 상황이야. 안 만나주는 원장인데 어떻게 거야 이거야.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도 되는 여기다가 건지 적용해야 돼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아이오유라든지 아니 그거는 이제 만나줘야 뭐 아이오유가 안 만나주는데 무슨 아이오유야.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는 흔적을 아유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아니 그 불의한 그 판관 재판관이 예. 커피 좀 몇 잔 갖다 줬다고 해서 얘 손 들어주겠어? 단 상대방에서 막 10억 갖다 주는데 무조건 그쪽 손 들어줬어. 경쟁 제약사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한다. 그대는 이제 로비할 게 없고 어떻게 할 거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경쟁 제약사.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진짜 많이 배우네. 이것만 알면은 매일 찾아가 가부가 청담동까지 개봉동에서 차도 없는데 걸어서 쉽게 예약해서 매일매일 찾아가. 그 집 앞에서 농성을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이 판사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빽빽거리고 울으니까 맨날 와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해? 근데 그 판사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막 첫 잡아서 뭐 감옥에 집어넣어? 무슨 죄로? 소란죄로? 귀찮아서 이제 그냥 맞아, 귀찮아서. 너무 이 여자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응?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이 사건은 그냥 이 과부한테 과부가 이긴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귀찮아서. 그랬다고 성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매일매일 찾아가. 매일매일. 할 일도 없잖아. 할 일 없잖아 어차피. 하나 또 영화 내밀고 가라고 하면 또 가면 또 가고 커피라도 한 잔 사가지고 와서 영화 딱 들고 매일 찾아가봐. 매일 안 만나주는 거. 매일 찾아가봤어? 핑계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과부를 생각을 해야 돼. 장사 없어. 나도 실제로 그런 걸 당한 적 있어, 한 번. 이 친구가 매일 오면 진짜 한 달을 계속 한 달을. 네,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 한 달 되니까 내가 이제 기부업이 되더라고. 아 도저히 뭐 이거 제발 좀 오지 마 이 새끼야. 뭐 그랬거든. 그때 뭐 자기는 괜찮대. 실화야. 넉살도 좋아야 돼. 오지 말라면 내 인상 팍팍 쓰고 그러면 안 되고.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이게 장사 없어. 그런 사람한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하잖아. 한번 해봐. 어차피 시간도 없잖아.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인턴이면 이제 고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최종 조금 정직원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제가 9월 중순쯤에 이제 결정이 돼? 맞습니다. 만약에 정직원이 되잖아. 예. 되면은 이제 안 만나죠 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로. 한번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해본 입장에서 아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거든. 한번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봐.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비즈니스, 영업, 노하우 이런 걸 정말 내가 알려주는데 물론 내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 네.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아까 말한 그 책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고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 사람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좀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밀당이 계속 있잖아 사람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으면 어디 모임이나 뭐 있으면 내가 돈을 내려고 그래. 얼마나 친척들 모임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 그전에는 내가 엄청 짠들였거든. 요즘엔 안 그래. 내가 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그러면은 내가 내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주겠지. 그래. 이상입니다.